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의 경제 캡틴 문병일입니다. 우리 본격적으로 강의 들어가기 전에 자, 오늘의 이슈 포커싱입니다. 특히 오늘 주제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저임금제입니다. 뭐 여러분도 많이 알고 있겠죠. 일단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자, 임금의 자, 최저 수준을 정하고요.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우리가 이걸 최저임금제라고 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2023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혹시 아세요? 근데 그 전에 한번 우리나라 최저임금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좀 90년대부터 좀 살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좀 물어볼게요. 보기 전에. 여러분 우리나라 90년대 최저임금 얼마였을까요? 충격적입니다. 자, 볼까요? 88년부터 합니다. 1988년도에 우리나라 최저임금 시간당 462원이었어요. 88년도면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죠. 아마 여러분 부모님들이 만나지도 않았을 것 같은데 462원이었습니다. 이 당시 선생님이 알기로요. 대기업 대리 월급이 80년대 중반에 30만 원 이랬던 시기예요. 그러다가 자, 이 막대 그래프가 최저임금 금액이고요. 이 꺾은 선 그래프는 이제 증가율인데, 자, 2000년도에 1,600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근데 1,600원? 여러분, 지금 과자 한 봉지가 얼마예요? 1,600원이에요. 뭐지? 자, 2000년대 볼까요, 이제? 2001년 1,865원, 2010년 4,110원입니다. 많이 올랐죠. 그래도 약간 좀 부족한 것 같죠? 2023년까지 자료 볼게요. 자, 2011년에 4,320원이었고요. 자, 증가율은 계속 5.1, 6%, 7%, 7%, 8%, 7%에서 2017년까지 6,470원이 됐다가 2018년도에 16.4% 올려서 7,530원, 그리고 지금 2023년도에 9,620원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증가율이 한 5% 정도가 되죠. 그리고 이때는 이제 코로나 사태 뭐 이런 거 무관하다 보셔도 코로나 사태와 또 관련이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경제가 안 좋을 때여서. 그리고 그 전에 너무 올렸다. 요 당시 이제 새로 대통령일 때 공약이 10,000원 달성이어서 이때 한번 쫙 올렸다가 그 다음에는 최저임금이 너무 급격하게 상승한 것에 대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증가율이 하락해서 약간 오르다가 드디어 2023년 최저임금은 9,620원입니다. 여러분 이 최저임금은 일반적 성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연소 근로자, 즉 미성년 근로자에도 적용되는 거여서 일단 여러분들 중에 혹시 뭐 아르바이트를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하는 친구들은 무조건 이 최저임금 무조건 보장 받으니까 다 잘 챙기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의 최저임금이 불과 30년 전에는 400원대였고 지금은 드디어 이제 9,620원이 됐죠. 외국은 어떨까요? 선생님이 아는데, 선생님이 알기로 미국은 연방법에 의해서는 7.2달러로 알고 있어요. 연방법. 그러니까 연방법에 의해서는 모든 주들은, 연방에 속한 모든 주들은 최소 7.2달러는 줘야 돼. 하지만 주마다 또 최저임금이 달라서 일반적인 주에서는 거의 15달러 정도로 통용되고 있고요. 하지만 연방법에 7.2달러가 또 적용되는 주가 있고 15달러면 18,000원 정도 되겠죠. 그런데 미국은 좀 우리가 틀린 게 7.2달러가 적용이 돼도 미국에 또 팀 문화가 있잖아. 그래서 우리랑 좀 얘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런 상황이 있고요. 유럽 같은 경우는 거의 1,500원, 15,000원, 18,000원 사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유럽에서도 좀 이제 잘 사는 국가들이죠. 자, 그러면 최저임금 실시의 장점 및 기대 효과가 뭘까요? 자, 첫 번째는 저임금 해소죠. 이 9,620원, 2023년도 이 9,620원의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여러분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최저 생활을 보장해 주는 거잖아. 최저임금이 적용되면 기본 근로시간을 가정해서 한 달에 법정 근로시간을 이수하면 한 201만 원인가 정도, 200만 원에서 210만 원 사이에 어떤 월 수령액이 보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과연 높을까요, 낮을까요? 만약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이 만약에 4인 가정의 가장이라면
부족할 수도 있죠. 그리고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이 200만 원 가능할까요? 글쎄,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은 많다, 어떤 사람은 적다, 얘기가 다 의견이 분분하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의견의 분분함이 결국 최저임금제 부작용을 작동을 하는데 볼게요. 일단 그래서 저임금 해소입니다. 임금 격차 완화죠. 임금 격차 완화. 우리나라 보통 전자 대기업의 초봉이 5천만 원을 넘어요. 초봉이 5천만 원, 연봉이 5천만 원을 넘습니다. 자, 그래서 좀 임금 격차를 완화시키자, 소득 분배 개선에 기여하자. 그 두 번째 장점은 근로자의 그쵸 생활 안정이죠. 최저 생활 보장. 그래서 사기 향상, 노동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리고 적절한 임금 지급으로 공정한 경쟁을 촉진. 자, 이건 기대 효과하고 장점인데요. 부작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자, 첫 번째는 최저임금이 오르면 기업들은 어떤 그 선택을 할 수 있냐면 3명 뽑던 걸 2명 뽑을 수 있는 거죠. 3명 뽑던 걸 1명 뽑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보세요. 옛날에는 편의점 정말 잘 될 때 있었죠. 그때는요, 아르바이트생이 동시에 막 3명, 4명씩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편의점 바로 앞에 편의점, 옆에 바로 편의점, 경쟁이 너무 심하고 또 최저임금제가 적용된 나머지 보통 그 편의점 주가 오전에 근무를 하고 또는 야간에 근무를 하고 아르바이트생 그냥 1명만 뽑아서 맡깁니다. 인건비 최소화를 위해서. 그리고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아르바이트생이 그 아르바이트를 할 때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고 결근이 없으면 주휴휴가 주휴수당이라고 그래서 일주일에 5일 일해도 하루치의 임금을 더 줘야 돼. 그래서 이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부담이 되니까 그 편의점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하루에 6시간 근무로 이틀 월화 아르바이트, 수목 아르바이트, 금토 아르바이트 따로 뽑아요. 이런 일도 좀 비일비재하죠. 그래서 여러분 편의점 거기 가다 보면 뭐 아르바이트 뽑습니다 하고 써있는 거 보면요, 뭐 이틀씩 근무 쪼개가지고 아르바이트생을 따로 뽑는 게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일단 3명 뽑을 거 1명 뽑고 결국 해고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 노동자들의 고통이 증가할 거고요. 특히 암시장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일자리를 얻고 싶은데 덜 뽑다 보니까 그러면 블랙마켓, 나는 최저임금 9,620원이지만 7,000원만 받아도 일하겠습니다. 어때? 7,000원 일할래? 네. 이런 암시장, 특히 청소년과 미숙년 노동자들에게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죠. 특히 편의점 같은 경우는 계속 얘기하는 게 이 최저임금이 이슈가 될 때마다 특히 편의점주들의 고통,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너무 부각됩니다. 그래서 어떤 편의점은 막 하소연을 해요. 점주가 아니, 내가 정말 한 달 열심히 일하는데 아르바이트생이 230만 원을 가져가는데 나는 210만 원 가져간다. 이게 말이 되냐? 그래서 최저임금 너무 과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또 그 안에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과도한 월세입니다. 과도한 월세. 부동산 가격 급등을 해서 월세가 막 한 달에 막 800, 1000 이런 데가 비일비재예요. 상권이 좋은데. 그 두 번째는 그 편의점 본사의 가맹비 비중도 너무 크고, 그러니까 편의점 점주 입장에서는 과도한 월세 빼고 그 본사에 대한 가맹비 빼고 그럼 남은 돈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줄일 수 있는 게 인건비밖에 없으니까 이 최저임금이 너무 과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반대로 충분히 입장이 이해가 되죠. 하지만 반대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은 이건 또 너무 작다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거라 이걸 누가 옳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최저임금제는 의도가 너무너무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좋은 의도가 항상 좋은 결과를 낳는 것만 아니다. 항상 밝은 면이 있으면 그늘 뒤에 어두운 면이 존재하는 거죠. 이게 바로 최저임금제의 딜레마가 되고요.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성돼서 노동자 대표, 기업 대표, 그리고 위원들이 모여서 할 때 항상 고성이 난무하고 뉴스에도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는 게 서로의 입장과 이익을 반영해서 협상이 결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데 방법은 서로 이것도 근데 좀 이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양보라는 것도 각각의 또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래서 빨리 더 경제가 좋아지고 좀 더 관용적인 자세가 좀 생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